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정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3구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 준비라고 할까요? 예, 참관인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일자로 2월 7일 2022년 2월 7일자로 요게 한국일보 같아요. 한국일보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듣던 좀 반가운 기사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단독 기사인데 국민의힘에서 대선 투개표 참관인 직접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이 올랐습니다. 부정선거 원천 차단하겠다. 부정선거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이 투개표 참관인 직접 교육한다 하는 내용이 단독으로 이렇게 특종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참관인 최소한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내용과 이의 제기 방식 등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유튜브는 그러죠. 윤석열이 아니면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눈 떴나 이렇게 나름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나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근데 기대감보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부정선거 감시 혹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물론 이런 기사가 올라올 때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저런 그동안 부정선거는 없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꼬맹이를 당 대표로 내세우는 정당에서 부정선거 그 원천 차단을 위해서 투개표 참관인을 교육한다라는 이런 발표와 언론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부정선거 이슈는 이제 국민적인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이 기사를 통해서 그래도 부정선거 이슈가 국민적 이슈가 됐구나. 그리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당에서도 이제 부정선거 대비를 위해서 투개표 참관인들 교육을 한다고 하는구나. 많이 이제 사이즈가 커진 겁니다. 부정선거를 외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기대감이 생기는 것보다는 이 정당에서 제대로 이게 투개표 참관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정당에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겠지. 뭔가 내용 있게 할 것 같아.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시겠지만 현재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도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핵심 무엇을 건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 별로 없어요. 말은 많아요. 말은 많고 뭔가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은 만들어내는데 그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뭘 하라라고 찝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말은 많은데 쓸모있는 말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된 부정선거 그 증거를 잡아내는 교육을 할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기대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삐딱한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교육을 하다 보면 그래도 참관인들이 교육받고 왔다고 하면 부정선거분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겠죠. 혹시라도 부정의 증거를 잡히거나 들통날까봐 좀 긴장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정선거 감시를 해서 정확하게 뭘 알고 가야 되는지 이제 저도 화두를 던져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 변화가 오고 있고 2만 8천 명이 교육을 받고 또 4.15를 거치면서 정말 부정선거에 관심들이 증폭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네, 뭐 모른다 해도 뭐 일반 국민들이 뭐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 어쩐지 네, 모른다 해도 네, 일단 부정선거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된 거예요. 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한번 제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요점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요점을 정리해야 할 필요를 좀 느낍니다. 자, 저는 부정선거 감시의 핵심으로는 저는 이겁니다. 투표한 봉인지, 투표소에서의 봉인지가 개표장에서 확인되는 거. 네. 투표소에서 봉인지 서명했던 이 참관인들이 개표장에 와서 확인하는 거.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부정선거 감시의 핵심, 투표소의 봉인지, 투표소에서의 봉인지가 개표장에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거 누가 확인할 거냐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게 관건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투표소의 참관인들이 다시 개표장까지 오게 할 수 있는가, 올 것인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는데 투표소 참관인이 투표 참관하고 봉인제 서명까지는 했는데 그거를 아무도 개표장에 와서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개표장에서 확인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거를 갑자기 바꿔서 와서 확인할 것인가? 네, 직접 개표장으로 투표 참관인들이 출두를 못한다고 하면, 현장에 오지 못한다고 하면, 네, 투표소에서의 그 봉인지 서명을 개표장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거냐? 네, 이거를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국민의힘에서 투개표 참관인 교육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갈까요? 투표 참관인이 개표장에 와서 본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방법을, 그 시스템을 갖추겠냐 이 말이죠. 네, 안 갖출 것 같아 제가. 네, 까마득히 먼 얘기죠 이거는. 네, 저 국민의힘이라는 저런 당하고는 이렇게 봉인지의 서명을 투표 참관인이 개표장까지 와서 확인하는 거 네,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거 고발도 하고 계속 거의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국민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여론조사 자유외창 커뮤니티에서 해봤지만 이 봉인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핵심인데 봉인지 확인. 자, 이게 왜 핵심이냐는 말이죠. 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별거 아닌 게 이 부정선거의 흐름에 부정선거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결정타라는 거예요. 결정타. 뭐 어떤 분들은 그 지도계 사무실을 쓰겠다고 만든 임시사무소를 폐지시킨다고 해서 폐지가 되겠냐고요. 예? 다 이유가 있는데 지도계 사무실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임시사무소가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데 이용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우려를 하면서 폐지하라 그러면 폐지하겠냐고요. 폐지 안 한다고요. 네, 그런 얘기로 쓸데없이 폐지시키지도 못할 그런 임시사무소 얘기나 이런 거 계속하면 안 돼요. 시간 낭비고 현실화되지도 않을 얘기를 계속하면서 물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게끔 하는 데는 조력하는 거는 고맙죠. 고마운데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얘기 갖고 시간을 계속 허비하게 되면 그건 또 일종의 분탕이에요. 본인은 뭐 엄청나게 아는 척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분탕행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요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려하는 거예요. 이 국민의힘조차도 국민의힘 정당이 투개표 참관인 직접 교육한다 이 한마디를 볼 때 저는 만감이 교차하죠. 만감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누가 교육을 할까? 누가 교육을 맡을까?
이 교육을 맡은 자는 과연 부정선거 감시의 핵심은 알고나 있을까? 이렇게 봉인지가 투표소의 것이 개표장에 와서 뒤바뀌는 이런 상황을, 현상을 목격한 사실이 있을까? 또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까? 알고 있을까요? 이게 4월 10일 날 투표소, 석촌 사전투표소에서 찍은 봉인지가 있죠. 봉인지가 있는데 4월 15일 날 개표장에 가서는 다른 게 나왔다고요.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확인을 안 할 뻔했죠. 근데 이걸 제가 확인했죠. 현장에서. 송파 개표장 현장에서 이걸 확인해 버렸습니다. 그때 확인했던 방법은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하고 또 미리 가지고 있던 투표소 이 봉인지 사진하고 비교를 했죠. 자,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잡아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이 실무적으로 이걸 언제 확인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가 노트북 들고 가서 노트북 화면으로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뭐 봉인지 사진을 인화를 해가지고 그 사진을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투표함 앞에서 확인할 것인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관인들이 실행을 못해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그런 부분에선 둔해요. 누가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실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계속 화두로 올리는 거예요. 이걸 정하라는 거죠. 뭐 제가 했던 방식으로 뭐 노트북 들고 가서 노트북에서 화면 2개 올려놓고 확인할 것인가? 그거 해보니까 말이죠. 그 개표 참관이 사진을 찍어오는 시간이 더뎌지게 되면 이미 개표는 진행되고 뭐 차이점이 있는 걸 알아도 그 개표를 중단시키지 못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일제다 확인을 끝내놓고 개표가 진행되도록 할 것인가? 아주 실무적으로는 고민할 게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개표장에서 투개표 참관인들 봉인지 확인을 어떤 절차로서 인정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이 많고 이제 뭐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어요. 굉장히 고마워요.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한 전혀 침묵했던 뭐 정규재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계속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분들에게 고맙죠. 그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제가 조금 더 바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아내거나 부정을 못하도록 예방 효과가 있는, 예방 효과가 있을 구체적인 사안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제가 제안하는 게 계속 봉인지 확인인데 일단 제가 바람을 잡긴 잡습니다. 이게 제가 바람을 잡으면 한 좀 이게 형광등이라서 반응이 좀 늦게 나와요. 보면은 제가 6.13 지방선거 2018년도에 투표용지 2번, 3번 꼭꼭 접기 이런 거 캠페인 했죠. 그랬더니 그 반응이 2022년도에 와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4년 걸렸습니다. 이 봉인지 문제도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아마도 이것이 이제 자리를 잡을 텐데 그 자리를 잡기 전에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 망한 다음에 자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자, 봉인지 확인 문제. 제가 그래서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선 딱 하나만 제대로 하자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거예요. 투표소 봉인지 서명을 개표소에서 확인하자. 투표소 봉인지 서명을 개표소에서 확인하자.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하면 언제 어떻게 누가 투표소 투표 참관인이 개표장에 올 것이냐, 올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올까요? 오라고 해도 별로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그 다음 방법 뭐예요? 그 투표소에서 봉인지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전달받은 사람이
개표 참관인한테 그것을 쥐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개표 참관인이 그걸 못하게 되면 누군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개표 참관인은 개표 참관인대로 개표장에 와 있는 봉인지 사진을 촬영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증거를 확실히 하려고 하면 이제 개표장까지는 왔어요. 온 것을 그 봉인지 사진을 누군가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투표한 봉인지 사진을 누가 찍을 거냐, 언제 찍을 거냐, 몇 명이 투입될 거냐. 그러면 찍은 사진을 이제 언제 어떻게 비교할 거냐. 개표를 하겠다고 이제 촉박하게 시간은 얼마 없고, 네. 투표함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진 찍기 급급하면 벌써 어느새 개표 선언을 할 텐데, 개표관리위원장이 개표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봉인지는 뜯어져서 이미 훼손이 될 텐데,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차이점을 지적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네. 이것을 실무적으로 아주 면밀히 면독할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절차, 그렇죠? 구체적인 실행 절차, 방식을 정해야 돼요. 정당 같은 경우는 투표 참관인이 개표장까지 와서 본인 서명 확인하게 하는 거, 그걸 의무사항으로 하면 어떨까? 네, 과연 뭐 실행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네. 현재 우리나라 개표 방식에서는 그렇게 함을 움직여서 개표장이라는 곳에 한데 모아서 개표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에서는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짚어냈는데, 투표소에서 그 봉인지 개표장까지 오는 거 신뢰성이 없다, 확인하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현재 별로 없는 거, 이거 안타까운 거죠. 동의를 안 해요. 참여가 늘지 않고 있어요. 언급들을 별로 안 해요. 물론 이제 이 봉인지 감시해야 된다, 봉인지 사진 찍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은 봤어요. 네. 뭐 우리가 현재 여러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감시하겠다고 이제 나선 팀들 중에서 그 홍보 영상을 보니까 백모 쪽에서 그 뭔가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 감시단이 해야 될 4가지 사항 중에 봉인지 감시 넣어놓은 게 보여요. 네. 뭔가 요점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교육이 돼야 돼요. 투표 참관인이 본인 서명한 그 봉인지를 언제 확인할 거냐, 누가 확인할 거냐. 저는 이게 아직 이게 뭔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대로 부정선거 이제 대선거 가면 선거 그대로 진행되면 부정선거 감시는 제가 봐서는 뭐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요. 조금 비관적이에요.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이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동 지침에서는 발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썩 성공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여론조사를 좀 해봤죠. 우리 이제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여론조사, 의견조사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부정선거 감시 뭐 구체적 활동과 포지션을 고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79%가 개표 참관인을 짚었어요. 네. 개표 참관인을 하면 뭔가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막상 부정선거 감시를 해서 뭘 할 거냐 하게 되면은 뭐 투개표 참관인, 아니면 투표소 밖에서 뭐 선거인 몇 명이나 하는가 확인하는 거, 또 개표장에서 여러 이제 전반적인 관람석에서 지켜보는 거. 그 밖에 딱히 국민들이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 의견조사 해보니까
다들 개표 참관인 쪽에서 뭔가 그래도 부정선거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각각 이게 팀워크가 돼요. 팀워크. 예. 투표 참관인의 역할이 있고 개표 참관인의 역할이 있고 제가 봐서는 그 역할이 똑같아요. 예, 비중이 같아요. 비중이 같은데 개표 참관인 쪽에만 몰려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이 봉인지 확인 하나만 해도 이거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이 찍어야만 되잖아요. 찍어줘야죠. 예,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이 봉인지 확인이라는 임무 하나만 놓고 볼 때 투표소에서 찍어주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공조가 안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표소는 투표소에 대해 역할이 있고 개표장은 개표장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 거죠.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돼요. 네. 어느 한쪽만 몰려서는 안 돼요. 투표 참관인의 역할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투표 참관인들이 사진을 잘 찍어서 그 사진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네. 이 투표 참관인들이 역할을 잘 못해주게 되면 봉인지 찍은 사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기타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또 누가 해야 돼요.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 이 사이에 투표 참관인이 찍은 그 봉인지 사진을 개표 참관인에게 전달해주는 방식. 전달 방식이 뭐가 있어요? 뭐 노트북의 화면에 아니면 SNS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곳에서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투개표 참관인들을 어떤 그 텔레그램에 커뮤니티 방으로 만들어서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그 대화방을 관리하고 어떤 투표소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개표장에는 누가 들어가서 활동할 것이고 그 명단을 확보하고 임무를 주고 또 올라온 사진을 분류해주고 하는 역할들은 누가 또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기타의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개표장 가가지고 투표함이 들어오는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투표소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선거인 숫자를 부풀리지는 않는가 하고 확인하는 역할도 필요하죠. 그런데 굉장히 그 숫자 세는 거는 어려워요. 해보니까 저는 2018년도에 그리고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제가 제일 먼저 했죠. 숫자 세는 거. 그리고 또 4.15 총선 때도 제가 숫자를 세봤습니다. 근데 그거 일일이 하루 종일 서가지고 혼자 한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제대로 숫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게 정말 진정한 선거인 숫자다라고 주장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전선거인 숫자 발표하는 거 보면 투표소별로 발표 안 하고 어떻게 발표하더라? 네. 하여튼 뭉뚱그려서 몇 개 투표소를 뭉뚱그려서 숫자를 발표합니다. 선관위가. 그렇게 해서 투표소별로 확인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참 아주 교활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저는 이제 이 투표소 밖에서 선거인 수 확인한다. 여기에 사실 중점을 두지 않고 예를 들면 그 봉인지, 봉인지 확인을 저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봉인지 확인 하나만 갖고도 이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과 또 그 개표장 관람석과 또 그 기타 역할, 그렇죠? 뭐 SNS라든가 아니면 그 관람석에서 노트북 들고 와서 사진을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투표 참관인이 찍은 사진을 인화를 해서 아니면 프린팅해서 개표 참관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네, 이런 뭔가 팀워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개념이 현재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부정선거 감시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하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의견 조사를 해봤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너무 개표 참관인 쪽에만 관심이 많다. 개표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투표함이 열리고 또 뭐 전자개표기가 돌아가고 뭐 이런 과정 중에 볼거리가 좀 있죠. 네, 장터 같은 분위기니까. 또 거기에 뭐 뭐죠, 그 잔여 용지 같은 것도 들어와서 있고 하니까 뭐 눈길을 줄 곳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개표 참관인 쪽으로만 몰려 있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이 원활하게 협조되는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공동 작업이에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동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을 해봐야. 이건 전쟁으로 보면 전쟁에서 그 각 전투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이런 내용을 제가 물어봤죠. 네. 부정선거 감시 현장 활동을 한다면 그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부분 뭐 70% 되시는 분들이 감시해야 할 임무와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30%는 뭐 대략 알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잘 모르지만 뭐 임무를 주면 그건 잘 해내겠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도 한 6%. 근데 저는 이 목표를 잘 알고 있다. 임무와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한 70%의 답변에 조금은 제가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마음 놔도 되죠. 네. 뭐 부정선거는 잘 막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뛰어든 분들이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봉인제에 관심이 없는 거로 봐가지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봉인지에 대한 관심과 봉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온 부분에서는 전혀 관심들이 없는 걸로 봐서 감시해야 할 임무와 목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걸로 저는 봐요. 이 70%의 이 답변은 제가 봐서는 약간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이 부정선거 감시 사전 지식은 어떻게 입수하셨나 이렇게 이제 입수 과정을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뭐 부정선거 감시 뭐 참관인 교육 강의 같은 거 뭘 들었거나 들을 예정이다 하는 분이 9%. 네,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강의를 들었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 오프라인 강의겠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 참여하는 것이 한 9%. 그 다음에 대다수 76%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나 유튜브 영상이나 뭐 SNS 등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2017년부터 관심을 갖고 소송도 해오면서 누가 어느 정도의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나 지식을 갖고 있는가 계속 지켜보아 왔기 때문에 그 현황을 좀 잘 알아요. 정당의 수준도 알고 있고 정당에서 어떻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해 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걸 알죠. 네. 제가 제공했던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하죠. 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짜임새 있게 전달해봤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뭐 SNS로 수집한 자료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네. 아직까지도 체계를 잡기 어렵다. 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좀 더 부정선거에 대한 지식이나 자료를 좀 더 체계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런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죠. 뭐 과거 투개표 참관의 경험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이 4%. 근데 뭐 과거 투개표 참관이라는 게 여태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게 되면 4.15 이전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4.15에서 드러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투개표 참관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드러난 증거에 맞춰서 투개표 참관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많이 바꿔야 됩니다. 참 솔직한 분들이 이제 11% 아는 게 없다. 네. 모든 현재 이렇게 이런 분들이 저는 사실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혀 아는 게 없다. 이런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 분들이 오히려 깨끗한 백지에다가 새롭게 뭔가를 쓰게 되면 내용을 좀 제대로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는 게 전혀 없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새롭게 출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드러난 4.15 이후에 드러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기준으로 부정선거 감시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내용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정선거 감시단의 성과가 기대되는 영역. 네, 부정선거 방식이 있겠죠. 부정선거범들이 부정선거를 하는 영역들을 제가 조금 나눠본 거죠. 일단 부정선거 하는데 부정선거 일종의 가짜 선거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선거인 수를 부풀리는 거. 그거는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의혹인데 제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도 그 선거인 명부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공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이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 정확한 선거인 수를 국민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요. 참 웃기는 선거죠. 소송을 해서도 확인이 안 돼요. 소송을 해서도. 선거인 명부를 정확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선거 관리원에 가서 명부 확인하겠다고 하면 본인 것만 확인해주지 전체적으로 몇 명이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직접 명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유는 뭐 개인정보 보호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선거인 명부는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인 가능해야 그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서 가짜 선거인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건데 근데 대한민국 선거는 특히 사전 선거는 선거인 명부를 국민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것을 재판을 하면서 확인을 했다. 선거인 명부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그것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 그걸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 근간이죠, 근간. 기초가 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가 된다고 하면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는 게 있을 텐데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면 진짜와 가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 투표지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 만들 거냐? 어디서 만들 거냐?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냐? 누가 만드는 거냐? 그리고 그 만든 거를 언제 바꿀 것이냐?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못 바꿨었는데 개표 결과조차만 숫자만 조작할 것이냐, 개표 결과를 조작할 것이냐, 이렇게 부정선거의 영역이 다 다르죠.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을 적발해낼 것이냐, 그 가짜로 만든 것을 진짜와 바꿔치기 하는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현장을 잡아낼 것이냐, 부정선거 감시단이 어디서 역할을 할 것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감시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잡아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를 제작하거나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감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선거인수 부풀리기, 요거는 투표소에서 선거인수 세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 그날 가짜 투표지 제작하는 과정, 이거는 뭐예요? 그 임시 사무실, 임시 사무실 같은 거 뭐 그런 거 감시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 요거는 이제 뭐 잔여용지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그렇죠? 뭐 하여튼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을 잡아내는데 한 21% 정도가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데 65%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 조작을 잡아내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부정선거 감시 중점 사항이 뭐냐? 앞에 질문하고 조금 결부가 좀 돼 있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부정선거 감시단의 성과가 기대되는 영역과 부정선거 감시 중점 사항은 좀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부정을 막기 위해 중점을 두고 감시해야 할 것으로 전자개표기를 지목하신 분들이 76%예요. 전자개표기,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 돌아가는 거를 유심히 보겠다는 거예요. 전자개표기를 유심히 보면
개표 결과 조작하는 걸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개표 결과 조작 65% 응답을 했고 또 중점을 두고 감시해야 될 것으로 전자개표기를 지적하신 분이 76%예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돌아가는 거를 열심히 보면 네, 부정선거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개표 결과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 현장에 가보면요. 전자개표기 돌아가는 거 네, 뚫어져라고 봐봐야 거기서 나오는 거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전자개표기가 돌아가는 그 분류기가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예, 너무 빨라서 눈으로는 거의 확인 안 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눈으로 아무리 봐봤자 예,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가서 예, 그 시력도 안 좋으신 분들이 봐봐야 너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뭘 몰라요. 전자개표기 그 돌아가는 거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표시되는 것들을요 현장에서 봐와서는 잘 몰라요. 그게 나중에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을 아주 느린 속도로 돌려봐야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조금씩 보여요. 그것도 워낙 빨라요. 느리게 돌려도 네, 몇 배속으로 느리게 돌려도 거기에 나오는 뭐 오류 메시지의 번호 같은 게 나와요. 번호로 나와요. 오류 메시지가. 응? 오류 메시지가 4057 뭐 이런 식으로 번호로 보여된다고. 그럼 4057 번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오류다. 네. 홈표가 되는 과정에 뭐 도장을 뭐 2개 중복해서 찍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게 코드화되어 있다고요. 번호로. 4자리 숫자로. 그 4자리 숫자 코드를 미리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전자개표기에 봐봐야 뭐 4057, 4057이 뭐야? 그냥 넘어가요. 4407, 4407이 뭐야? 몰라요. 번호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번호로. 노트북에 그 투표지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문제가 있는 투표지에 대한 오류 부분을 4자리 숫자로 코드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아무리 봐봐야 몰라요. 전자개표기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전자개표기를 열심히 감시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전자개표기를 현재 한 번도 보시지 못한 분들이 전자개표기에 접근도 못하게 하거든요. 네, 2m 이상 떨어져라.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어떻게 돌리는 건지 사전에 받지 않은 분들이 전자개표기 돌아가는 걸 모른다니까요. 봐봤자. 유일하게 뭐 예를 들면 1번에게 가야 되는 것이 2번으로 가나 안 가나 이 정도 본다는 건데 그것도 워낙 빨라요. 네, 워낙 빠른 상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또 내내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표장에 가시면 개표 참관인들이 분류기에서 어디로 가나 하고 그 분류기만 보고 있는 분이 없어요. 내내 그것만 봐야 되는데 거의 그래서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 분류기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에 76%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기대감은 이 76%는 너무 그 실상을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전자개표기 개표장에서 들여다봐봐야 볼 게 없어요. 별로 거기엔. 워낙 빨라요. 화면 돌아가는 게.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네. 개표 작업에 방해된다고 오히려 귀찮아하고 멀리 떨어져라 하고 또 그걸 또 집중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 응답을 보고 이 부정선거 감시는 이번에 3구 대선에서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겠다. 네, 이렇게 제가 지레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몰라요. 네. 부정선거 감시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네, 부정선거 감시의 현황, 개표장의 현황, 뭐 전자개표기의 현황 너무 몰라요. 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봉인지 확인만 정확하게 해달라. 봉인지 확인도 단순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현실화하려고 하면 장애사항이 있는 거예요. 투표소 그 투표참관인을 개표장으로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과연 그분들이 성의 있게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경우에 뭐 사진을 가지고 뭐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출력해서 주고받거나 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가? 네. 아주 단순한 확인 하나도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이 공간적인 제한과 시간적인 제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게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작전 계획이. 근데 그 작전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 감시하겠다는 분들의 관심은 굉장히 넓게 분산되어 있어요.
산만하다 이거예요. 산만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별 소용없는 것에 너무 기대감을 갖고 있고 관심이 너무 높아요. 전자개표기에서 뭔가 증거 개표 결과를 조작을 잡아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나오는 표시가 뭐 코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뭘 하겠어요. 유일하게 1번으로 갈게 2번으로 가나 안 가나 그거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빠르다고요.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영상을 천천히 돌려봐야 야 어쩌다가 어쩌다 하나 홈표되는 게 눈에 보일 텐데 그걸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뭐 이의 제기하고 하는 게 되겠냐고요. 또 그러면 그 현장에 가보면은 그 전자개표기 홈표만 보고 있는 참관인이 있냐고요. 없지요. 어쩌다가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도 나중에 그 영상 가지고 뭐 어쩌지도 못하는 거죠. 그것이 전체 그 개표장에서 일어났던 일의 극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 선거에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쇼킹한 거는 뭐냐? 봉인지가 뒤바뀌는 상황은 쇼킹해요. 네, 봉인지가 뒤바뀌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은 전 봉인지에 대해서 올스톱 시켜놓고 모든 봉인지가 조작된 것은 아닌가, 뒤바뀐 것은 아닌가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정상인 거예요.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부정선거 감시의 목표는 그렇게 가야 돼요. 봉인지 하나라도 조작된 게 발견됐다고 하면 전수조사 들어가야 돼요. 모든 걸 올스톱 시켜야 돼요. 개표 모든 걸 중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당선자를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감시, 공정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는 앞으로 목표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는요. 개판이에요. 자, 이제 선거 감시 하자는 이런 분들이 의견이 그래요. 네.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96% 응답자들이 선 경험과 지식 있는 사람의 지침에 따른다라고 의견을 내셨어요. 굉장히 현명한 자세죠. 내가 모를 때는 먼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지식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게 효율적이죠. 96% 그런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분들은 3%. 자, 이런 분들 사실 이 3%는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야 내가 누구 말 들을 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이런 분들이 정말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분들 3%에게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뭘 모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 경험과 지식 있는 사람의 지침에 따른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이게 과연 이제 선 경험과 지식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부정선거 영역은 2017년도 저는 이 부정선거를 알고 소송을 했는데 그 5구 보궐대선 무효소송 할 때만 해도 그 5구 보궐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팀 중에서 소송을 알고 있고 이 부정의 내용들 공직선거법의 문제, QR코드의 문제, QR코드가 바코드로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QR코드로 사용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제가 소송에서 이제 다 끄집어낸 건데, 보궐선거라는 부분, 5구 보궐대선이 보궐선거라는 부분도 제가 소송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부정선거 영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놓고 보게 되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용들이 나오질 않아요. 뭐 임시사무소 문제가 불거졌다. 뭐 임시사무소가 문제 있겠지. 그러나 거기서 뭘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뭘 잡아낼 수 있을지 얘기하는 건 없어요. 단 우려예요, 우려. 그리고 과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네, 사료 선거에서 뭐가 있었다. 네. 앞으로도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 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네. 부정선거 때문에 망할 거다. 부정선거 때문에 망할 거다. 계속 그 얘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급한 거는 투개표 참관인들이 뭘 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더 잡아서 어떻게 태클을 걸 것인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잡아내서 국민들에게 들이댈 것인가, 네,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는 구체적인 이제 지침들, 네, 그것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네, 그 여론조사 결과 현황을 보면서 야, 이게 부정선거 감시가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짚어볼 때 저도 이제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드려야 되고 정말 이거 하나만 제대로 돼도 부정선거범들이 타격을 입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네,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딱 하나만 제대로 돼도 예를 들면 봉인지 하나만 잘 감시하게 되면 가짜 투표지를 어디서 만들 거예요. 어디서 만드는지는 몰라.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걸 투입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 네, 봉인지를 뜯어야 되겠죠. 네, 봉인지 건드리지 않고 바꿔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자 이거예요. 길목을. 임시사무소를 통해서 뭔가를 가짜를 만들어냈다. 뭐 선거인 명부를 조작했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집어넣은 그 투표지를 없애고 새로운 가짜를 만들어서 갖다 집어넣고 그것을 개표장에 들이댈 때는 가져 나올 때는 봉인지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봉인지를 우리가 딱 손에 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봉인지 확인을 안 하는 거. 그게 구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거의 현재 이 봉인지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지금요. 조금 외로워요. 외로운 싸움이야, 이게. 근데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언젠간 늘어나겠죠. 네. 제가 2018년도에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 했던 그 내용들, 네. 그게 현재 2022년도에 와서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당일 투표. 네. 두 번, 세 번 꼭꼭 접기. 투표용지. 자,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 네. 봉인지 확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저 혼자 아무리 해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투표 참관인이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걸 전송받아야 되고, 아니면 뭔가 전달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각 개표소에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국민의힘 28,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오늘 영상 결론이 이겁니다. 28,000명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원천 차단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과연 이 봉인지 문제를 교육을 할 거냐? 이걸 누가 확인할 거냐? 어떻게 확인할 거냐? 어느 순간 확인할 거냐? 이거 막아내면 부정선거 막는 거예요. 봉인지 조작, 봉인지 바꿔치기 막으면 부정선거 막는 겁니다. 그 당일 투표도 이 봉인지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봉인지 2개로 만든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여분이네. 만일을 대비해서 사용할지 모른다면서 이미 붙인 거 말고 여분의 봉인지에 서명을 하게 하더란 얘기예요. 서초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7 보궐선거 때 투표창관인으로 가셨던 분이 저에게 직접 제보를 해준 거예요. 여분의 봉인지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를 하더래요. 그 이의제기 했더니 현장에서 가위로 잘라버리더랍니다. 봉인지 관리 잘하면 부정선거 증거 잡아내고 부정선거 그 투표함 바꿔치기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의 결과치가 현저하게 벌어질 수 있어요. 부정선거 혹시 이제 그 당일 투표 봉인제 관리 잘하면 사전 투표는 뭔가 바꿔치기 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당일 투표는 현저하게 아마 패배할 거예요. 4.7 보궐선거 때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날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3구 대선에 대해서 3구 대선이 바람직한 선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선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거가 있게 되면 무조건 부정선거를 잡아서 부정선거범들을 척결하는 방법만이 대한민국 정상화다 하기 때문에 이 선거를 부정선거범들을 잡아내는 좋은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에서 28,000명 교육할 때 반드시 봉인지 확인, 투 개표 참관인들의 봉인지 확인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꼭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이게 주저리주저리 하다 보면 내용도 길어지는데 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국민들에게 좀 전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한 이 방송의 핵심 내용을 좀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창 김재용이었습니다.